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그 원인을 아주 낱낱이 따져주신다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 딱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네. 하나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불법 하도급, 불법 재하청은 왜 대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과연 불법 하도급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아하. 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품어본 질문은 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히 철거 사업에는 아직까지도 조폭 출신들이 활개를 치는가? 하하.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나라에서 네. 왜 이건 그냥 놔두고 있는지. 오늘 이 딱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이번 사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도대체 불법 하도급 왜 사라지지 않고 과연 사라지기는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따져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참사의 근본 원인을 불법 하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벌써 14명 입건했죠? 예, 간략하게 지금 이번 사건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사고가 난 이 건물의 이 철거 공사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반 건물 철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성면 철거에다가 뭐 가스, 전기 시설 이런 걸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예. 이 지작물 치우는 철거가 따로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먼저 이 일반 건물 철거는 재개발 사업 시행사죠. 현대산업개발이 맡아서 한솔 기업한테 하청을 줬는데 이 한솔 기업이라는 데가 또 백솔이라는 곳에 이름도 비슷해요. 네. 이 백솔한테 다시 불법 재하청, 불법 재하도급을 줬고요. 성면 철거도 비슷한데 조합에서는 다원 ENC라는 곳에 맡겼더니 네. 이 다원 ENC가 다시 백솔한테 또 하청을 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이 백솔이라는 곳도 또다시 불법으로 제재 하청을 줬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아시겠지만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이라는 곳은 성면 철거 면허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면허를 빌려서 대여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정도로 신생 어떻게 보면 초짜 영세 기업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 뭐 도급에 재도급 거치면서 공사비는 3.3 제곱미터당 원래 28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으로 줄었다가 아하. 다시 재하청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4만 원까지 줄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빼먹을 건 다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면허 초짜인 백솔은 돈 아껴야 되니까 예. 허가받은 계획서대로 공사 안 하고 뭐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1, 2층부터 다 때려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고 역시 건설업계 병폐인 하도급 관행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하도급 관행 뭐 이거 조사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다 이거 불법 하도급일 거야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일반화된 고질적인 관행인데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도대체 아직까지 안 고쳐질까요? 왜 그런 겁니까? 정말 고질적 관행이죠. 네. 법도 강화했고 뭐 신고센터도 만들어서 뭐 운영을 하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법을 보면 종합 건설사들 있잖아요. 큰데 네. 규모 큰 데는 뭐 사업 수주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 번 하도급은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 건설사한테 1차로 하도급을 받은 이제 전문 건설사라고 하죠. 이 전문 건설사가 공사를 직접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 실제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청만 받고 나면 수수료 딱 떼먹고 실제 공사를 만약에 재도급을 줘버리면 사실 이것보다 편한 게 없거든요. 그냥 먹는 거네요. 네,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앉아서 그냥 돈 챙기는 거죠. 이러다 아이고. 보니까 재하청 받은 업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손 안 대고 코 풀면 수수료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실공사, 날림공사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이게 얼마나 고질적이냐면요. 작년에 나온 국토부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보면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당한 게 290건, 과징금 받은 건 570건인데 이 중에서 특히 무등록업자한테 하도급 준 게 52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등록업자라면 무작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등록 안 돼 있는 누군지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아이고. 없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적발된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 안 된 건 그럼 대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이게 서로 암묵적으로 짜고 치잖아요. 네. 그러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도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법이 얼마나 지금 우스운지 한 번 적발되고 나서 또 불법을 저지르는 재범을 하는 이런 데가 많은데
한 해에 2번 이상 적발된 업체가 36곳. 하하. 가장 많이 적발된 업체는요. 한 해 동안 무려 6번을 적발당했는데 이게 영업정지 1번 받고 나머지는 과징금 처분 5번 받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예. 아니 이번에 이렇게 참 참담한 인명사고가 나니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내놓겠다 막 부산하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대책들 내놔서 과연 근절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법 하도급 원인이 돼서 부실공사, 난림공사 해서 사고 난 게 뭐 어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25년 기자 생활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주로 사회부 사건 사고 담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수도 없이 이런 사고 취재도 해봤고 기사도 제가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늘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나고 여론 들끓으면 정부 대책이 나와요. 그리고 뭐 법도 또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정말 뿌리 뽑겠구나 뭐 싶은데 네. 그런데 얼마 지나면 또 나요. 똑같은 사고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대책 나올 거고요. 뭐 법 바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과연 그런 걸로 될까 싶은 거죠. 제가 너무 예단을 갖고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번요. 그 네이버나 다음 포탈 그 뉴스 검색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불법 하도급 건설공사 딱 요렇게 4단어만 치시고 20년 전 기사부터 한 번만 좀 보세요. 하하. 제가 어젯밤에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셨어요? 예. 얼마나 그동안 많이 사고가 났고 셀 수 없게 나오겠죠. 셀 수 없게. 얼마나 많은 대책들이 그때마다 쏟아졌는지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5년 기자 생활하면서 눈으로 목도를 한 건데요. 별의별 대책이 다 나왔지만 안 바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는 진짜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면 그나마 낫다는 건데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렇죠. 대책만 반복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 25년의 사건 기자 경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예. 불법 하도급 적발된 뒤에 한번 적발이 됐어요. 네. 그 뒤에 5년 이내에 다시 2번 이상 위반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진아웃을 적용해서 삼진 아웃. 예, 네. 그때야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이것도요. 작년까지는 더 허술해서요. 참 어이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그 무등록자 있잖아요. 예. 무등록자한테 하도급한 경우는 이 삼진아웃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어요, 원래. 아, 이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해 동안 6번 무등록업자한테 불법 재하청해준 그런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업체가 예. 과태료 5번에 영업정지 1번 먹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나? 여기는 영업정지 끝나니까 다시 또 끝나면 문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제서야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무등록 하도급도 삼진아웃 대상에 그제야 집어넣은 건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느냐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강화된 삼진아웃 제도면 충분하냐?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런 정도로는 불법 재하청 관행 뿌리 못 뽑는다는 거 여실히 증명이 됐잖아요. 네. 삼진아웃 있어요. 뭐 과징금 규정 다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우습게 보거든요. 이래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 이쯤 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뭐 삼진 아웃 제도 무슨 또는 과태료 영업 정지 이런 거 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 한 분께서 4461 네. 한 분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그 말이에요. 아, 예. 제가 그동안 취재해본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딱 하나인데요. 불법 하도급 같은 거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걸 했다가는 아예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문 단 닫는다. 한 번이라도. 예. 단 한 번. 만약에 걸리면 영원히 건설업계 떠나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맞아요. 안 됩니다. 이게 건설업자 물론이고요.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취재 전 많이 해봤으니까 하면 아이 그래도 조 기자님 먹고 살기 힘든 그 영세 기업들 건설업체들 다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입장 생각해 줘야 돼요. 뭐 이러는데 근데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대체 언제까지 이런 관행을 그대로 놔둘 거냐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두면요. 앞으로도 계속 또 사고 툭하면 터질 텐데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죽어나가고 다치는 걸 보고만 있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영세업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불법 하도급이 아니면 도저히 운영 못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건 차라리 문을 닫게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건설업계 반발로 좀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 투아웃 정도로라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번이라도 걸리면 문 닫게 하는 정도의 대책이라도 최소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법 바꾼다 그러면요. 건설업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거든요. 그러겠죠. 로비도 하고 그다음에 네. 뭐 또 몇몇 신문들 아마 건설 경기 죽어난다, 나라 망한다 또 떠들어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법 그대로 놔두면요. 그리고 뭐 옛날 대책 몇 개 꺼내서 복사 붙이기 해서 또 꺼내놓으면요. 결과 뻔합니다. 몇 년 뒤에 또 사고 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25년간 봤기 때문에요. 네, 뭐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생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그냥 허용하고 영세업체를 도와준다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분들 안전장치 전혀 없고요. 그럼요. 그러다가 산업재해 나고요. 그래도 불법 하도급이니까 전혀 예. 보상 못 받고요. 임금도까지 떼이고. 임금 떼이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이 문제는 어쨌든 이 불법 하도급 관행 뽑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었잖아요. 예. 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특히 철거 시장 이 조직 폭력배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을까?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불법 제도 하도급 문제는 제 머릿속에 답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이 문제예요. 이 건설업계에서 설치는 이 조폭 출신들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 보면 그 경찰 조폭 관리 대상이었던 그 문흥식이라는 사람 이 예. 사람이 그 철거 하청사 뭐 선정에도 개입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느니 뭐 아내 명의로 뭐 업체 세워서 뭐 재개발 조합 고문으로 참여해서 무슨 뭐 검은 커넥션으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지금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의혹 제기되자마자 지금 미국으로 도망쳐가지고 경찰도 지금 혀를 찔렸었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근데 예. 물론 이 사람이 실제로 이번 사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죠. 근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철거 사업에서 이런 폭력배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면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심상치 않다. 이 소문만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건설업과 폭력배들의 연관관계, 상호관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이번 건물 붕괴 사건에서 또 한 번 거론되는 회사가 있는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죠. 성면 철거공사 맡았던 다원 ENC라는 곳이 있다고요. 네네. 여기가 지금 백솔한테 불법 재하청 준 그 업체인데 예. 이 다원 ENC가 어떤 데냐면요. 그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그 이금열 회장. 네네네. 철거왕 이 사람 예. 운영하는 그 다원그룹의 계열사예요. 아하. 근데 이제 이 다원그룹 그렇다면 이 다원 ENC의 모회사인 다원그룹은 또 어떤 데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재건축 재개발 철거 시장에서 그 뭐 그냥 쉽게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냥 깡패들 동원해서 폭행과 협박 뭐 온갖 범죄 저질러서 정말 철거민들이 치를 떨었던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적준이라는 데거든요. 적준. 네. 이 적준의 후신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당시에 적준이 너무나 악명이 높아서요. 인권단체 한 10군데가 연합을 해서 적준의 폭력 행위만 정리한 보고서도 내놓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적준 용역이 나중에 이름 바꿔서 다원건설이 됐다가 더 나중엔 다원그룹이 됐거든요. 아하. 이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 이금열 회장도 이 적준 용역에 들어가서 뭐 현장에서 철거민 쫓아내는 그런 일도 하다가 뭐 대표 비서도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룹 회장까지 오른 그런 인물인데 예. 전국의 철거 용역 사업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철거왕이에요. 철거왕. 철거왕, 왕입니다. 킹입니다. 킹. 그리고 철거 용역의 대부, 갓파더 이렇게 또 불려요. 그래서 뭐 알려진 걸로는 뭐 수백억 이상 벌었다고 하고, 근데 이분이 2013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 대대적으로 기사 났었는데 뭐 회사 돈 등등 해서 1,000억 원 이상 빼돌려가지고 징역 살다가 2018년에 출소했는데, 아무튼 이 다원이 지금도 국내 철거 용역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 주신 문흥식도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요. 이 철거왕 역시
뭐 정관계 자신의 돈 받은 사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입국 다물었죠. 입국 땄고요. 예. 사실 이들이 한두 이렇게 명만 그때 이들이 이렇게 설치는 배경에는 무슨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이렇게 뭐 폭력을 그 사람 다치게 하고 계속 돈 벌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지금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밝힐 수 있을지. 예. 자, 그런데요. 이러한 건설업에서 철거 용역을 계속 해오던 폭력배들 뭐 오래전 일이고 비열한 거리라는 이 그렇죠. 영화로도 적나라하게 예, 예. 보여주고 했는데 예, 예.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란 얘기 아니에요? 그 영화 얘기하시니까 그게 딱 그 다원의 전신 적준이라는 곳이 딱 네. 그런 거 하던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쇠파이프 들고 가서 무자비하게 패고 이런 거 하던 데인데 아하.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된 거냐면 보통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돈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서서 이런 험한 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한테 돈 주고 해결사로 고용해서 그냥 처리하는 게 가장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폭하면 철거, 철거하면 조폭이 된 건데. 아하. 그래서 이제 근데 다원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렇게 해서 철거 분야를 점수한 이 폭력배들이 나중엔 버젓하게 회사도 세우고 철거 용역 시장을 다 좌지우지 장악을 해버린 건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재개발 사업 총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한번 보면 네. 검은 양복 입은 어깨들이 분위기 딱 잡고 있잖아요. 병풍이라고 하죠. 병풍. 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둘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이제 좀 그 국내 그 대형 건설사 회장님들 사장님들 좀 제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폭력배들하고 고리 좀 끊으십시오 제발.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재건축 놓고 수주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무슨 총회장 같은데 쳐들어가서 행사 방해하고 반대파 주민들 막 협박하고 이런 일들을 건설사들이 하기가 뭐하니까 조폭들한테 맡겨서 해온 게 솔직한 말로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폭들하고 건설사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상생해 왔거든요. 제발 이거 너무 쪽팔리고 후지잖아요. 네. 제가 시간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발 이제는 좀 이런 건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국민 또 소득 3만 달러 넘어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꼭 뿌리 뽑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조승원의 코너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